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는 성님의 안녕. 비뇨기과 전문의 이선규입니다. 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임지를 한 번씩은 누가 들어봤을 거예요. 대표적인 성병이다.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임질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증상이 좀 달라.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 요도염이잖아요. 요도가 어디냐 하면 이 방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여기까지를 요도라고 하거든. 여기를. 그 여기에 임질균에 감염된 요도의 염증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해봐. 흔히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이 염증이 생겨. 염증이 생기면은 그걸 치료 안 하고 방치하면은 그게 점점 더 주변부로 퍼질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임질균에 의한 요도염은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증상이 차이가 있는데 특히 남성한테 좀 증상이 심해요. 임질. 임질은 어떤 증상이에요? 이 요도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요도를 이렇게 그 성기를 이렇게 쭉 짰을 때 고름처럼 녹 같은 분비물이 이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변 볼 때 이 소변이 이 요도를 염증이 있는 요도를 통과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볼 때 막 따갑지. 따갑고 막 화끈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도 입구 쪽 여기가 이 염증이 있으니까 이게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가 소변을 볼 때 이렇게 붙었다가 탁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 방광 쪽에도 어느 정도 자극이 되면 소변 볼 때 막 방광 자극 증상, 소변을 못 참는다든지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소변을 보고 나도 덜 눈 것 같은 느낌이 난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방치했을 경우에는 주변부로 요도 옆에 여기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이 전립선으로 들어가면은 전립선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 사정관을 타고 고환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이 부고환의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 부고환의 염증은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응급실이라도 방문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심하면은 입원까지 해서 며칠 동안 집중적인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이야.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걸 방치하면 거꾸로 난관이나 난소 쪽으로도 갈 수 있어. 나팔관 쪽으로도 이 염증이. 그러면은 수가가 나면 어떻게 돼? 난관이나 정관이 막힐 수가 있지.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불임이 생길 수가 있잖아. 임질이 어떻게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임질은 원칙적으로 성관계를 통해서 만 가능한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 사정을 할 때 사정의 액이 요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임질균을 함유하면서 여성이 질에 머무르기 때문에 여성에게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이 임질균에 감염이 돼 있으면은 여성의 질 안에 임질균이 있잖아요. 여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있던 균이 남성한테 옮겨올 수도 있지. 염증이 있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구강으로 자극을 줬을 때 여성의 구강에도 옮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남성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 항문 성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염증을 함유한 남성의 성기로 항문에 자극을 줬을 경우에 항문 임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구강 임질이 생기면 이건 또 증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강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거는 어디서 치료해요? 내가 입안에 뭐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이비인후과 질환이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는 거지. 항문으로 하게 되면 항문에 또 임질균이 전파가 되는 거네요. 임질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랄이라든지 항문을 했을 경우에 생긴다는 거지. 균을 함유하지 않은 정상인과의 관계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임균성 요도염과 비임균성 요도염의 차이점이 뭐예요? 원인균의 차이지. 그러니까 이제 임균성 요도염은 임질균에 의한 요도염을 말하는 거고 비임균성 요도염은 임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요도염을 비임균성 요도염이라고 하는 거지. 비임균성 요도염은 성병 아니에요? 비임균성 요도염이 아닐 빗자를 써서 임질균이 아닌 요도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질균 이외에도 성병균이 많다는 얘기야. 아까 그 얘기했던 이 성병균이 12가지 중에서 이 2번 임질균에 의한 요도염을 임균성 요도염이라 그러고 이 임질균이 아닌 이 11가지를 비임균성 요도염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제 비임균성 요도염은
성병균도 있고 성병균이 아닌 균도 아닌균도 있다. 있다. 그 증상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증상은 균에 따라서 다양해. 그러니까 이제 증상만 가지고서 비교할 수는 없어. 그냥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비뇨기과 가서. 그것이 오늘의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야. 왜냐하면은 아니 원인균을 파악을 하면 한들 뭐하겠어.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그쵸.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원인균에 따라서 치료 방법, 써야 할 약들이 다 다르거든. 임질도 유전이 되나요? 임질이 유전이 된다기보다는 태아가 출생을 할 때 엄마의 산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질균이 있으면은 분만 시에 이게 감염이 되는 거지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어쨌든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데 임질균이 있으면 가장 먼저 머리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그 태아 눈이 실명이 될 수도 있고 뭐 관절염이 걸릴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태아는 면역력도 막 출생했을 때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임질에 감염이 되면은 정상 성인이 감염됐을 때보다 훨씬 큰 그러한 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진짜? 있을 수가 눈이 있지. 실명이 되고.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어. 임질에 감염이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떤 태아나 그런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항생제로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구독자님 여러분들도 이런 같은 사연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성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아래 댓글이나 또는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다음 회에 저희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